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한번 카톡에서 봤는데,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그죠?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특히 여자한테 어울리는 말 같아요.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는 이런 말을 내가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오시면 보면 수업 공부 내가 34년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때쯤 되면 이제 1차 과목이 안 돼. 그 불안하니까 2차를 포기해 마라 이렇게 자기 마음의 갈등이 수십 번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절대 남도 못 믿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 남을 못 믿는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남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불살라요. 공부할 때는. 그게 미쳐버리라니까, 한마디로. 이놈 저놈 말 듣고 귀가 얇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디 가느냐? 아무것도 못 이뤄. 좀 뱅뱅 메아리만 뱅뱅 돌아. 부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한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정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아침부터 잔소리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주택법입니다. 자, 주택법은 일단 건축물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서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이 뭐냐? 자, 주택은 이렇게 세대의 구성원. 자, 세대의 구성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우리 가족이 맞죠? 세대 구성원, 우리 가족이 자, 독립된 주거생활. 자, 앞에 보면 독립된 주거생활이 뭐예요? 세 가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씻고, 자고. 그러잖아. 욕실이 있어야 되겠고,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 잠자는 룸이 있어야 돼. 그게 독립된 주거생활이에요. 맞죠? 그러면 세대의 구성원이 우리 가족이 독립된 주거생활, 먹고, 씻고, 자고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죠. 맞잖아요. 건축물의 전부. 그 다음에 일부. 자, 일부는 공동주택은 여기에 요것만 내가 이용하잖아. 일부. 맞죠? 거기에 딸린 무슨 토지? 부속 토지. 이 모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부와 자, 일부, 거기에 딸린 부속 토지, 이 모두를 뭐라고?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주택에 대하여 자, 일반 건축물은 우리가 건축물이 많죠. 공장, 학교, 그렇죠?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 주택은 특수한 관계입니까? 일반적인 관계입니까? 건축물, 그 많은 건물 중에서 주택만 뽑아낸 거야. 그걸 뭐라고? 특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특별법, 일반법 공부할 때 특별법은 특정된 사람, 특정된 사항, 특정된 장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 일반에 관한 법은 건축법은 일반법이죠. 맞죠? 그럼 건축물을 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해놓은 거야. 자, 그럼 건물은 사람이 교행할 수 있으니까 폭이 2m 이상을 좁혀야 되고, 그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일 때는 밭이 죽으니까 그건 안 좁혀도 되고. 자, 이런 기준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그 중에서 주택에 관한 것만 특정된 사항이죠. 주택에 관한 것만 별도로 정했으니까 주택법은 특별법이다. 무슨 법? 그럼 주택에 관한 건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법과 충돌하면 어느 법이 우선이다? 당연히 주택법이 우선이죠. 민법에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의 보호법이 별도로 있으니까 주택임대차는 어느 법이 우선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민법보다 우선이죠. 민법은 일반법이고 실체법이라고 배웠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관계를 먼저 법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주택에 대한 주택의 건설과 자, 공급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다가 관리까지 있었죠. 근데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겨서 이 주택관리사 시험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중개사는 관리 파트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건설과 공급 이 두 파트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는 법이 우리는 무슨 법? 주택법인데 자, 우리가 건축물은 규제할 때 뭘 규제하느냐? 행정 계획이 아니고
행정, 행위를 통해서 규제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 건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게 하고, 자, 우리가 주택의 건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고? 사업 계획의 승인.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폼을 쥐고 있는 분이 있어. 내가 나같은 목소리 하니까 눈을 지그시 까물라 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주택법은 뭐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우리 승인, 허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뭐라 한다? 행정, 행위라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규제는 행위로 규제하고 토지는 뭐로? 계획으로 규제한다. 아시겠죠? 그런 기본 틀을 알아놓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에 관한 이 주택법은 문자 그대로 방금 보다시피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법인데 이 주택법은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여기 크게 세 파트 간단하죠. 주택법은 1장에 총설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주택의 건설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장에 주택의 공급 파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문제, 여기서 세 문제, 여기서 하나 문제 이렇게 해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가 주택법. 그래서 의외로 관리 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단출하게 적용되는 게 주택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택 등에 관한 용어 저기가 나올 것이고요. 자, 주택의 건설은 한마디로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집 없는 주택 문제를,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의 건설. 자, 그 다음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 틀을 잡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집을 지을 것이냐? 사업주체. 집 짓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 이제 공부가 좀 돼 있는 사람은 지금 좀 특강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특강 해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암 환자한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봐야 소화를 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보다 디비고 이 자료 저 자료 보다 보는데 받아보면 뭐합니까? 아무짝에 설마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기본서 보라 하면 기본서 보시. 내가 제일 처음에 나이 플러스 1만큼 책을 읽어라. 이게 가장 명언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명언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우리 나이가 50, 60대다. 그럼 50대 되면 이 책을 한 번 읽어가 절대 모릅니다. 두 번, 세 번 읽어도 가물가물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책을 한 번 볼 때는 한 몇 개월 걸려요. 한 달 걸려. 두 번 볼 때는 보름, 세 번 볼 때는 일주일, 네 번째 볼 때는 5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 때는 하루 만에 한 권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볼 때는 1시간 만에 한 권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플러스 1만큼 책을 읽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됐을 때 뭘 하느냐. 잘된 서브노트야 돼. 서브노트가 대가리만 짜가지고 얄팍하게 한 그런 서브노트는 오히려 책에 거 다시 옮겨 적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안 본 것도 뭐합니다. 돈 주고 서브노트 사가지고 그거 왜 보냐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돼. 나빠.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약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책에 있는 내용을 압축을 시키되 그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왜? 시험 문제는 조사 하나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사 하나까지 연결돼요. 그럼 뭐 지난번에도 봐. 주택법의 시험 문제 나온 게 같은 질 이상인데 같은 질 이하. 이게 나오고 그게 정답이었어.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자, 틀리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공법을 했으니까 우리가 공법에서 사업 또는 건설과 관계된 법이 몇 가지 법이지? 사업과 관계된 법. 사업과 관계된 법. 자, 사업과 관계된 법. 내가 수없이 말했는데 국도정주. 자, 한번 봐. 그럼 국계법에서 무슨 사업이야? 도로공원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게 무슨 사업이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맞아 안 맞아? 이 명칭도 지금 안 나온다 하면 지금 아직 공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야. 자, 도시개발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이다. 무슨 사업? 자, 그럼 여기 정비는 무슨 사업? 정비사업이다. 그럼 주택법 무슨 사업? 주택사업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시행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건 명칭이고 이건 시행자야. 이건 비교가 돼줘야 돼. 그럼 시행자는 자, 국계법에는 누구 시행자로 나눠집니까? 행과 비행으로 나눠집니다. 행정청과 비행정. 자, 비행정청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집니다. 민간은 시행자 지정받기 토지 면적의 3분의 1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주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왜?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수용할 수 있으니까. 무슨 뜻이죠? 이거하고 개발법이 똑같잖아. 개발법도 민간업자가 토지 수용하려면 면적의 3분의 1 토지를 뭐 하고 소유하고 토지 소유주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연결이 돼주게 그때부터 공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숲 속에서 숲을 보고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복습도 안 하잖아요. 수업 듣는 걸 끝이지. 그러면 공부는 아무리 해도 1년, 2년 또 걸려, 한마디로. 이 두 개의 자격증을 내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수험생들이 이거를 2년, 3년씩 공부하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또 학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1차만 하세요. 내년에 2차 하세요. 비로면 그 1차만 준비했다 1차 똑 떨어지면 우할 거야, 한마디로.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걸 못 믿으면 내 첫 시간에 내가 제일 강조한 게 그 말인데 지금 다 희석되고 없잖아, 한마디로. 눈동자 보면 영혼이 없어, 지금. 멍하니 지금. 집중도가 떨어진 거야, 한마디로. 이놈저놈 말은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는. 담배 피우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안 봐도 다 알아, 한마디로. 그러니 공부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라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도시개발법의 시행자는 몇 가지? 12가지. 자, 뭐 공공, 공동, 민간. 자, 공공은 4가지. 국가지자체. 6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죠?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농사 다 지었다. 관광공사, 놀러간다. 철도공사. 그 다음 뭐 선물 사야 돼. 매입공사. 우리 수업 시간에 노래 불렀던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올 뿐이야. 말이 안 나와도 돼. 시험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틀린 거 찾으면 돼. 옳은 거 찾으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 못해?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민간은 소유자. 누구? 한번 해봐. 조합, 이전법인, 건설업자, 등록업자, 부부. 부부가 뭐야?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다 아니냐고요. 그럼 공공은 여기 50%, 여기 50% 공동했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사람이 50% 하면 공공, 이 사람이 50% 하면 민간. 배웠잖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정비사업은 3가지 사업이니까 주, 재. 맞죠?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시행자입니까? 황건미 씨. 주거환경 개선 사업. 힌트, 달동네, 별동네. 능력이 없어. 시장군수가 지어줘. 누가 지어줘? 시장군 주택공사가 지어주잖아. 맞죠? 건설해주잖아. 해가지고 분양해주는 거지. 맞죠? 그리고 일반에게 남는 거는 분양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개선.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군수가 시행자야. 맞죠? 딴 거 보지 말고. 재개발은 소유자도 시행자가 되고 조합도 될 수 있어. 그죠? 왜? 내가 강남에 아니면 공단에, 성서공단에 큰 공장 하나 갖고 있어. 10만 평이 넘어. 그럼 내 혼자 사업을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 명이 있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재개발은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유일하게 정비사업에서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사람은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무슨 사업? 다 아는 거야, 지금. 끄집어내면 알아. 근데 지금 머릿속에 감춰져 있는 거야. 찾으려고도 해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한번 끄집어 주는 게 아마 내일은 내가 다른 학원에서 그걸 할 건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럼 주택사업은 아까 봉기법 사업조체죠. 그럼 사업조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요. 주택사업. 그럼 사업조체. 자, 사업조체는 집을 짓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집 짓는 사람인데 이 다른 법은 시행자라 하지만 주택법은 사업조체라 한다. 그럼 사업조체는 국토부에 등록을 안 해도 하는 비등록업자가 있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업자가 있다. 그 비등록업자는 공공도 있고 공동도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공공은 단독으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공공사업조체야. 그럼 공공사업조체 누구야? 국가.
볼 거 없죠? 국가, 지자체, 그리고 LH공사, 지방공사. 이거죠. 이게 공공이야.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LH공사가 다 사업시행자에 들어가죠. LH공사가 사업시행자나 LH공사가 안 나오는 법이 무슨 법일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봐라, 생각을 안 하고 글자대로 외우려고 해요. 나 공법은 생각만 좀 하라고. 농지법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오지 LH공사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지법은 보전이잖아. 그 집 짓는 게 아니잖아, 한마디로. 맞죠? 이렇게 생각만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맹하게 글자대로 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어려워지는 거지, 한마디로. 공법이 싫어지고.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자격증 따도 공법을 멀리하면 토지는 중개 절대 못합니다. 떨어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마음 비우세요. 비우고 공법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아시겠죠? 자격증 따든 말든. 자, 그러면 공동이 누구죠? 공동은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조합하고. 소유자하고 등록업자. 소유자하고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죠. 등록업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하고 등록업자. 그 다음에 고용자. 고용자는 현대, 대우, 이와 같은 대기업, LG 이런 말이죠. 그럼 고용자와 등록업자. 근데 요 사람들은 이미, 요 사람들은 의무야. 의무적으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현대가 사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했다 하면 현대는 사원을 고용한 고용자잖아. 맞죠? 그러면 현대에서 그 국토부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현대건설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들과 공동으로, 아니면 현대건설 아니면 다른 건설과 공동으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뭐 해야 된다? 주택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사업? 공동, 의무적인 공동사업이야. 무슨 사업조체? 그럼 이 사람도 사업조체, 이 등록업자도 사업조체니까 이들 둘을 공동사업조체라 한다. 무슨 사업조체? 공동사업조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업자는 자,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연간 공동주택을 20세대인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간 대지 조성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는 뭐다? 등록업자가 돼. 그럼 등록업자는 민간 건설업자야. 무슨 업자? 민간업자다. 그럼 이 사람은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사실 그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죠. 이 소유자 조합은 민간이잖아. 그죠? 근데 이들은 단독보다는 등록업자와 같이 하는, 이거하고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집 짓는 사람이 나왔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집을 짓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땅. 그렇지. 두 번째, 주택, 건설, 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땅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도 있어요. 이게 뭐다? 주택, 건설, 자금이죠. 이걸 갖춰야 됩니다. 집 짓는 사람 나오고 땅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을 해야 되겠죠. 건설의 절차는 뭐 받습니까? 사업계획 뭐 받고, 승인 받고, 집 다 지어서 착공하고, 집 다 지어가지고 뭐 한다? 사용검수하고, 이런 절차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건설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건설이니까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된다. 딱 보면 알겠죠. 어디서 나오겠나? 사업조치 하나, 건설용지 주택건설 자금 하나, 사업계획 승인 여기서 하나. 딱 세 문제. 가장 넓은 건 이거겠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언제 사업계획 승인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절차가 나와요. 그럼 딱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 공급, 주택 공급. 공급이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지금 여러분, 공급은, 주택의 공급은 우리가 선분양입니까? 후분양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후분양입니까? 선분양입니까?
허분양? 참내 지금 후분양 이런 말도 안 된다 지금. 후분양 이런 말 되느냐 지금. 선분양이지. 공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분양하잖아. 그게 선분양이란 말이야. 그럼 결혼식은 선분양의 장점, 후분양의 장단점 배우셨죠? 대답 좀 해봐요. 책에 나와 있어. 그러면 후분양의 장점이 뭐고 선분양의 단점이 뭐냐? 후분양의 단점은 선비 씨. 사업 주체 자금 문제겠지, 자금. 아니, 집 다 지어가지고 백화점에 전시해놓고 물건 파는 거랑 똑같은 게 그 후분양이잖아, 한마디로. 맞죠? 근데 집 다 지을 때까지 분양 안 하면 무슨 돈으로 집을 짓냐고요. 사업주 집이, 이제까지는, 땅 닦아놓고, 돈 융자해가지고, 1층 올리고, 중도금 받아가 2층 올리고, 또 중도금 받아가 3층 올리고, 이렇게 집 지었잖아, 한마디로. 맞죠? 그러니까 팔아먹었는데, 이거는 뭐, 돈이 어디 있냐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지금 후분양제가 도입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벌써 도입돼 있어. 그런데, 제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론적으로 벌써 10년 전에 도입돼 있다고, 한마디로. 그런데,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돈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개론에는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올 거야, 주택정책에. 그럼 공법을 모르면 그런 것도 몰라. 자, 그럼 공급이라는 것은 만들어주는 거잖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 한 마리는 뭘 잡아야 돼? 공급해 주려고 하면. 생각을 해. 한 마리는 저가 공급. 무슨 공급? 집값이 낮아야 공급할 수 있을 거야. 집을 살 거야, 이거 한마디로. 집값이 높은데 무슨 재주로 사냐고, 국민들이. 안 그래요? 그럼 정책을 어떻게 펴줘야 돼? 저가 공급 정책을 펴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저가 공급을 하기 위한 대책이 나온 게 어떤 거야? 창선식. 그렇지. 잘 안 해.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 이걸 원가 연동제라고 하는. 뭐라고요? 원가 연동제. 그럼 요새 건축비가 보통 아파트 한 500만 원 잡으면 돼, 평당. 그럼 500만 원 되면 30평이다. 3억 10억, 1억 5천. 맞잖아요. 그럼 대구에 지금 분양 가격이 한 3억에서 3억 5천, 4억 정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딱 반값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분양가를 딱 정해주고 그 이상으로는 공급하지 마라. 이렇게 제한하는 게 뭐다? 분양가 상한.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무슨 주택? 뭐 딴 거 없잖아요. 토지는 빌려주고 주택은 분양한다. 이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 지어서 건축은 분양해주고 토지는 사업주체가 갖고 그럼 사업주체하고 분양받은 사람끼리 땅을 뭐 한다? 임대한다. 그럼 토지는 임대해주고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뭐 해주고 분양해주고 반값 아파트. 무슨 아파트? 반값 아파트잖아, 한마디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평당 500만 원 잡으면 30평, 3억씩 1억 5천만이야. 그러면 그게 건축비란 말이야. 그럼 땅값 한 1억 5천 정도 해서 분양가격 한 3억 정도 책정이 되잖아. 맞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집 없는 서민들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맞죠? 이게 바로 저가 공급의 원칙이고. 하나는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공급해야 되겠어? 안전하게 공급해야 돼. 무슨 하게? 안전 공급의 원칙. 그럼 안전 공급은 뭐냐? 투기 방지를 막아야 되겠지. 뭐를 막아야 돼? 그리고 정부는 두 가지 정책을 딱 펴는 거야. 이건 개론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이걸 원리를 깨우치려고. 그래서 공법 문제는 개론에 나와. 근데 1차만 준비하면 그 백날에도 2차를 공법 문제가 5문제가 개론 정도 나와요, 한마디로. 적용이 안 된다고.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그래 나왔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전공급의 원칙은 자 저당권의 설정자. 무슨 제한? 저당권 설정자. 그럼 이 딴 게 없죠. 사업주체가 짓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 금융권에 돈 막 빌려가지고 여기 기초 닦아놓고 또 하고 있는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딴 데 땅 사고 또 담보로 해가 또 딴 데 사. 이제까지 이렇게 건설업자가 건설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야. 다 무너져. 부도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못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이거 나온다는 거야. 이거 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거기잖아,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기 방지 대책으로 투기 과열 지구. 무슨 지구? 자, 투기 과열 지구는 어디입니까?
특이과열지구. 특이과열지구. 자, 이걸 봐요. 우리 책에 잘 정리해놨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는데도 한 번도 책을 안 본 사람들이 많아요. 페이지 619페이지. 619페이지. 619페이지 찾았나요? 자, 여기가 무슨 지역?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무슨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뭐를 조정합니까? 재당첨 금지, LTV, 이와 같은 대출한도 이런 걸 다 조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조정을 대상하는 지역이 전국에 40군데 지금 딱 정해져 있죠.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세종, 그리고 부산까지 이렇게 해서 40군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무슨 지구? 투기과열지구 적어놨잖아. 투기과열지구 서울, 그죠? 과천시, 서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구, 중구, 성북, 광북, 도봉, 중량구, 동대문 이런 지역이 전부 다 뭐야? 과천까지 투기과열지구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뭐다? 투기지역. 무슨 지역? 투기지역. 그 투기지역은 서울, 그리고 세종시 이런 지역이 바로 뭐다? 투기지역이다. 그럼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투기지역도 있고 또 그러면 결론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림을 볼 줄 모르네.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 지역이지. 조정대상 지역 속에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지위만 제한돼. 전매. 전매가 제한되는 게 지위. 한마디로 지위 분양권만 제한된다. 뭐만 제한된다? 분양권.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하느냐? 국장과 시도지사. 나올 때 바로 외워버려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조정대상 지역은 LTV라든가 대출한도라든가 재당첨 금지기회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는 지역이 청약 조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데 이거는 국장이 정해. 누가 정한다? 국장. 그 다음에 투기지역은 누가 정해? 투기지역은 가장 강한데 시도지사 정해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국장입니까? 안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정하는 거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그 틀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세 번째 조정대상 지역.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래, 즉 한마디로 공급 질서 교란 방지. 그럼 여기 공급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게 어떤 거예요?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방지하는 게 딱지권, 저축증서라든가, 그죠?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걸 팔아먹고 전부 때 보면 청약 통장 뭐 매입합니다. 부정한 거 맞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못하게 근절하는 장치. 이것도 투기방지잖아. 그래서 그걸 남의 통장을 사가지고 계약을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다. 그 당첨되면 당첨 지위 자체가 무효가 돼. 지위는 무효되고 계약 자체는 취소할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처벌이 3년 3천만 원이야. 3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규정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주택의 전매 제한. 무슨 제한? 전매 제한. 자, 이러한 대책들이 나온 거야. 딱 보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여러분들 봐도 나올 거야. 요거 나오겠지. 새로 도입됐으니까. 어느 지역에 조정지역을 정한다. 나오겠죠. 나와. 맞죠? 이거는 맨날 나왔잖아. 이건 맨날 나왔어요. 아, 요거. 요거하고 요 전매 제한이 허용되는 거야.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요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이건 늘 나왔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네 가지에서 세 가지만 맞추면 돼. 그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에 아까 세 가지. 그 다음에 총설에서 하나.
이게 주택법 전부 다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택법 설명합니다.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용어정의에서 538쪽에 총설 파트의 용어정의가 나오는데, 자,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 시장의 관리 줄쳐두시고, 주택의 건설 공급과 주택 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줄쳐두시고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보통 원래도 내가 생각할 때 의견할 때 틀림없이 하나는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오느냐? 재정 목적을 묻는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아. 무슨 목적? 자, 재정 목적을 묻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정비법밖에 없어. 다른 거는 중간에 재정 새로 만들어진 법이 없어. 정비법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정비법의 재정 목적이 뭐냐? 물을 수 있죠. 그럼 따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딴 거 없잖아.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법이라고 내가 말했죠. 그것만 키워드를 딱 잡아놓으면 절대 흔들림이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면 돼. 근데 주택법도 옛날에 시험 문제 하나 나왔죠. 내가 방금 줄치락하는 거.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인데 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인데 줄치락했을까? 어떤 미친놈이 시험 문제를 냈어. 뭐라고 냈느냐? 주택법의 제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 자,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티한 놈. 생활 수준까지 이 법이 책임지겠습니까? 주거 수준입니까? 주거 수준을 책임지 생활 수준은 책임 안 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더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 또라이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용어 정의에서 주택. 주택은 아까 뭐라 해서 세대 구성원,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그죠? 세대 구성원이 어떻게? 독립된 주거생활, 먹고 씻고 자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뭐라고? 일부, 그리고 거기에 딸린 뭐라고? 부속, 토지, 몽땅, 이걸 뭐라고? 주택이라고 한다. 무슨 주택? 아시겠죠? 그럼 이런 주택에는 구조에 따라서 단독이 있고 뭐가 있어? 공동주택이 있다. 그럼 단독은 뭐냐고요? 단독은 우리가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서, 자, 도안시, 죄송합니다. 건축법의 용도 분류가 몇 가지예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사람이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웃지 마, 정들어. 몇 가지? 29가지. 1번 단독주택, 29번 야영장시설. 가잖아. 맞잖아. 맞죠?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개수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하는 그것만 알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1번 단독주택이고 29번이 뭐다? 야영장시설이잖아. 맞죠? 그 29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단독주택은 두 번째죠. 자, 1종, 2종이 나오고 그 다음 1종이 제일 첫째 1번의 단독주택. 그럼 단독주택은 단다다공이었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었잖아요. 그때 내가 설명할 때 공간은 주택법상의 단독주택이 아닙니다라고 아마 적어줬을 거야.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공간은 주택법상의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알았죠? 주택법상의 단독주택은 세 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그것만 단독주택이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벽,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비 등의 전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다. 오케이? 그럼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연다. 여기도 건축법에 아연닭이라고 했죠. 그런데 기숙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숙사 빼고 아연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세 가지만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준주택입니다. 아까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준주택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준주택은. 주택 아니에요. 주택 외의 건축물입니다. 어디다가? 주택 외의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더라? 준주택이라 부르더라. 오케이? 그럼 준주택은 다 같이 다기노 시작. 자,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 다기노 시작. 그럼 여러분 다중생활이 뭐예요? 다중생활이. 다중생활이 뭐냐고? 에? 하숙집? 하숙집은 내가 다중주택을 이야기했지. 여기는 다중생활은 고시원 이야기했잖아. 고시원. 고시원 이야기했잖아. 500제곱미터 미만의 고시원을 다중생활 500 이상의 고시원은 숙박이라고 했죠. 맞죠? 생각나죠? 다중생활 시설은 고시원을 말합니다. 500 미만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예요? 기숙사.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도 건축법에는 무슨 뭐야?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는 업무시설. 무슨 업무? 일반 업무잖아요. 업무인데 여기서는 준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다기노 시작. 다기노 다중생활, 기숙사, 노인복지, 오피스텔 이 네 가지는 무슨 주택? 준주택이라고 한다. 자, 국민주택. 자, 여러분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 아닌 거는 딴 거 없어요. 이렇게 머리 봐. 옛날에는 국민주택 등 이렇게 종류가 다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주택인 것만 규정되어 있고 국민주택이 아닌 거는 몽땅 민영주택이야. 무슨 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보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주택이라는 거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 좋은 돈이, 자금이 국가 자금이냐, 자치단체 자금이냐, 주택도시 기금이냐 그거에 의해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은 무조건 국민주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공공사업주체가 건설이 되고 자금이 국가 지자체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소위 말해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건설되거나 개량되고 플러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무슨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만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 그럼 여러분 대구의 우방주택이 국가 지자체 재정을 빌려가지고 건설을 하면은 국민주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모를 85를 초과해 건축했다 하면 민영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국민주택 규모가 플러스 돼야 돼. 아시겠죠?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면 무슨 주택이 아니다. 국민주택이 아니라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알아야 될 거는 국민주택 규모겠네요. 자, 국민주택 규모는 여러분들 물으면 거의 다 85제곱미터에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85제곱미터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인천, 경기 거기가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이야.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 이럴 때는 얼마? 100제곱미터까지. 100제곱미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가 된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국가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으로 건설 개량이 되고 국민주택 규모로 지었다면 국민주택이고 또 공공사업주체가 건설을 하고 국민주택 규모로 지었다면 그거는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이다. 그럼 그게 아닌 거는 전부 다 무슨 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540페이지 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은 빌려주는 주택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는데 요거 아까 설명했죠. 자, 토지는 뭐 해주고 토지는 우리가 사업주체가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주체하고 분양받은 자 간에 이 땅, 토지는 뭐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하죠. 그 임대차는 보통 40년을 기준으로 몇 년? 40년 동안 안 그러면 불안하잖아. 그 빗결 하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빌려줬으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뭐 된 걸로? 설정된 걸로 봅니다. 우리 민법에서 법정지상권 봤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보고 여기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요. 동의가 있다면 40년 범위 안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토지는 사업주체가 소유하고 건축물은 분양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까 반값 아파트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임대해주고 주택은 분양해주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이렇게 제목이 탁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법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용어가 어렵지만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공법만큼 용어가 쉬운 게 없어요. 왜? 제목이 딱딱 떨어지는 게 공법이거든. 정말로 빈틈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하는 과목이야. 아시겠죠? 트릭이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봐요. 공법이 잘 재밌습니다. 자, 사업주체 아까 말했죠? 자, 여기 있는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집 짓는 사람이에요. 자, 국가지자체 토지주택지방공사 등록업자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대조설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사람들 전부 사업주체라 한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자, 요 말을 한마디 할게요. 공법상 조합. 우리 공법,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공법상 조합은 세 가지 조합이 있어요. 세 가지 조합. 세 가지 조합. 자, 정비조합. 무슨 조합? 자, 도시개발조합. 무슨 조합? 그리고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중개사 시험은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40문제 중에서 이거 세 문제 조합해서 세 문제 나왔어요. 한마디로. 각각 한 문제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5, 7은 20 시작. 5, 7은 35가 이거 뭐가? 5, 7은 20이야. 자, 정비조합의 구성원 수는 5명. 도시개발조합의 구성원 수는 7명. 주택조합의 최소한 구성원 수는 20명. 그런데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몇 명?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주택조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저 정비조합은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한다. 요것만 요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추위가 구성이 되는 것은 정비조합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5명이 뭐를 만듭니까? 운영규정을 무슨 규정? 운영규정. 종관이 아니에요. 운영규정 작성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의 뭐를 받는다? 시장군수의 승인이야 인가야? 승인이야 인가야? 에이, 집에 갈래? 승인. 승인 받죠. 그래서 여기는 조추위는 정관 대신에 운정규정, 조추위는 인가 대신에 승인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승인이 뭐야? 승인. 특정된 사람에게 해주는 게, 특정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게 승인이다 했잖아. 한마디로. 맞죠? 그럼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몇 명이야? 5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시장군수가 승인해줍니다. 그럼 승인받아서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정비조합은 2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만 조합이 있습니까? 재개발. 아, 참네. 진짜 재건축. 이 둘만 있잖아요. 아, 참네. 어? 재개발조합은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을 구성할 필요 없잖아. 아까 남대문 상가내가 큰 빌딩 하나 갖고 있어. 나 혼자 사업을 하면 돼. 아시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여러 명이야. 그럼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재개발은 4분의 3. 얼마? 2분의 1. 여기는 4분의 3. 4분의 3. 과반수. 그렇죠? 단지 밖은 4분의 3. 3분의 2. 이 동의를 받아. 동의를 받아서 여기서 정관 작성해가지고 정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 인가 받고 30일 이내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된다. 이걸로 정비조합이죠. 그럼 정비조합에서 내 강의할 때 뭐라 해서
총회 둔다 둘 수 있다. 총회. 예? 아니, 생각을 좀 하라니까. 아니 무슨 모임에 총회 없는 모임이 어디 있더노? 총회는 조합은 전체로 구성되는 모임이니까 반드시 둬야 되지. 총회 없는 모임은 없다고. 아시겠어요? 둔다. 임원회. 임원회. 조합장 이사 없는 이 총회 얘기지 말이야. 조합장 둬야 되고 이사 둬야 되지. 맞죠? 임원 둔다. 맞잖아요. 상식이 상식. 우리가 지금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글자대로 외우려고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둔다. 그 다음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해서 하는, 총회를 대신해서 하는 기구가 대의원회야.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정비법은 둔다. 개발법은 둘 수 있다. 정비법은 둔다. 개발법은 둘 수 있다고. 몇 명 이상일 때. 정비법은 100인 이상.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나오는 게, 그럼 다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출제를 하더라도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어요? 아, 재미없어? 내 혼자 하니까. 자,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 있어. 무슨 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는 주택을 뭐 한다?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요거는 뭐 하기 위해서? 요거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권역에 9개 권역, 9개 권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뭐 한다?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이야. 자, 대구에 있는 5명, 구미에 있는 10명, 청도에 있는 사람 5명. 이러니까 최소한 20명 이상이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구와 경상북도는 같은 권역이니까. 아시겠죠? 서울에 잠실에 살고 있는 우영수를 비롯한 10명, 인천에 살고 있는 황병성 씨와 같은 5명, 그 다음에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 몇 명, 이들이 같이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게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왜? 서울, 인천, 경기는 같은 권역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울산, 부산, 경남 같은 권역. 이해되죠? 그래서 제주도까지 몇 개 권역? 9개 권역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뭐 한다? 마련. 기범씨, 마련이 무슨 뜻이에요? 마련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마련이 뭘까? 건설과 공급. 여기서 마련이라는 것은 건설과 뭐라고? 공급을 말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건설해서 마련할 수도 있고 공급받아서 마련할 수도 있잖아. 맞잖아요. 이게 마련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외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뭐 한다? 마련하기 위한 건데 여기는 두 가지예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마련하기 위한 게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아서 마련하기 위한 게 있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내가 대구시 공무원이야. 그럼 내가 대구시 공무원이야. 이 대구시 공무원 20명 이상이 직장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마련할 수도 있고 주택을 뭐 짓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바로 그거야. 그러면 건설하기 위해서는 설립인가 받고 공급받기 위해서는 설립 신고하는 거야. 뭐 한다고? 신고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그럼 설립 신고는 이거는 그 경우에 반드시 집 없는 무주택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뭐만이? 무주택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역주택조합하고 공비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유주택자하고
무주택자가 다 조합원이 됩니다. 이때 유주택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 몇 채?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예 집이 없는 사람도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원. 주택을 뭐 하고 있는 사람? 소유한 자가 뭐 하기 위해서? 마련이 아니고 뭐라고?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뭐예요? 창선씨 리모델링. 우리 장수지 공부 많이 했대. 진짜 말 없이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내 밴드 들어올게 왜 안 들어왔어? 혼날래? 공부 좀 하라고 내가 문제도 많이 올려놓고 해주잖아. 들어서 보라고. 실제로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의 경우는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나 그 다음에 뭐야? 복리시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상복합을 갖고 있는 소유자, 이 사람들이 다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때 알아둘 거는 요 사람들은 지역과 직장조합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가 못 받습니다. 소유권이야 사용권이야? 사용권. 무슨 권?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할 때는 단지 자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동을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봐요.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가 5개 동이 있어요. 각각 100세대, 100세대. 그러면 500세대겠죠? 맞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게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얼마 동의 얻어야 돼? 자, 그럼 여기 봐. 전체 500세대인데 500세대에 3분의 2 동의 받고 그 다음에 요동의 반틈 각각 동의 반틈에 뭐 동의를 또 받아야 돼. 그래야만 전체를 뭐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을 리모델링 한다. 요동 하나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각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황금희 씨, 의결권은 뭐예요? 구분 소유자는 뭐고? 뜻은 이해하고 있는데 구분 소유자는 내가 우리 아파트를 우리 기범 씨하고 선미 씨하고 내하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샀대. 그럼 각각은 지분을 갖고 있잖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은 의결권을 주는 거야. 지분 비율이고. 아시겠죠? 그럼 기범 씨 이름을 등기했다 하면 기범 씨는 구분 소유자예요. 무슨 소유자? 이해돼요? 자, 그러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얼마? 3분의 2. 그래서 이 각이라는 말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조합을 리모델링 조합의 구성은 모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역과 직장조합 구성할 때는 80% 사용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인가 받아야 된다. 다만 이거는 인가 대신에 신고하면 된다. 끝. 이게 바로 뭐다? 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단지. 자, 주택단지는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돼. 조금만 하고 쉽게요. 자, 단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중간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철도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그럼 별개 단지야? 같은 단지야?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아, 참네. 고속도로를 넘어서 어떻게 가? 죽을라 하나 진짜. 아이고 잘났다. 그 뭘 꺼지고 가는데 짐 싣고 이삿짐 싣고 박혀 못 나가. 아, 참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개 단지가 되겠죠. 동일 단지가 아니고. 그렇죠? 별개 단지인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여기서 일반 도로는 몇 메다? 책에 보시고. 몇 메다? 20m? 자, 예정도로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둘만 기억하면 돼. 그럼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일반 도로가 16m예요. 그럼 한 개 단지야, 두 개 단지야? 또 생각 안 하지? 한 개 단지지. 별개가 구분이 안 되잖아. 20m 이상일 때 별개 단지라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예정도로가 6m 도로야. 한 개 단지야, 두 개 단지야? 한 개 단지지. 8m 이상이 돼야 두 개 단지, 별개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8m하고 몇 m하고 20m 요거 둘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요. 강의 한 시절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제가 한 달 정도, 저도 올해도 책을 내가 5권을 썼지만, 4권을 썼지만은 몇 년마다 이제까지 내 책 쓴 게 기본서만 쓴 게 한 50권 썼어요. 한마디로. 기본서만. 그리고 또 주택관리사는 이까지 합하면 한 100여 권 더 썼는데, 책을 출판사에 등록을 해가 쓴 게 한 100여 권 더 썼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이거 몇 권째야, 한마디로. 3권째 아이가. 기본서, 문제집, 기출문제집, 무슨 뭐 이거 요약집까지 하면, 요약집 아마 오늘이나 도착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까지 다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써야 되니까 한 시즌 끝나고 나면 보통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어요.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차 끌고 내가 서울에서부터 동해안에서 한 바퀴 팽 돌아요. 그럼 집에 도착하면 20일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팔도를 한 바퀴 도는데 20일 걸리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8m와 몇 m? 20m.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가자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부대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